영상 보기 전에 먼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풀어보고 나서 모르는 문제만 찾아가지고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조금 빨리 푸는 문제도 있고 조금 느리게 푸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문제에 따라서. 자, 먼저 182번 보면 우리가 네모 안에 알맞는 수를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2도 우리가 2의 거듭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 2의 5제곱이지. 그럼 우리가 지수 법칙에서 우리가 곱하기에선 지수끼리 어떻게 더하죠. 그래서 8이 되죠. 자,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a, b를 곱하면 3의 x제곱 곱하기 3의 y제곱이니까 지수끼리 더하면 3의 x 플러스 y제곱인데 얘가 5니까 3의 5제곱 즉 341이 243이 되죠. 자, 가로 세로 대각선의 수가 곱이 모두 같을 때, 그러면 먼저 여기 대각선의 수가 알 수 있는 수잖아요. 2의 6제곱 곱하기 2의 5제곱 곱하기 2의 4제곱 즉 2의 15제곱이야. 그러면은 여기서도 2의 15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a를 구하면은 이거 두 개 곱했을 때 2의 13제곱이잖아. 그럼 a는 2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2의 제곱이고 얘가 2의 4제곱이니까 b가는 이렇게 3개 곱해서 2의 15제곱이 되려면 2의 6제곱이니까 2의 9제곱이 되겠지. 따라서 a는 2의 제곱인 4가 되고 b는 2의 9제곱인 512가 되겠죠. 자, 185번은 각각을 소인수분해 했을 때 2, 3, 5, 7이 몇 번씩 이 안에 곱해져 있냐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 그럼 6을 소인수분해 하면은 2 곱하기 3, 그 다음 7,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3의 제곱, 2 곱하기 5죠. 따라서 2는 몇 번 곱해져 있냐면 5번이 곱해져 있고 3은 3번이 곱해져 있지. 그 다음 5는 1번, 7이 1번. 따라서 이 지수들을 모두 더하면은 10이 되죠. 선생님이 시간 관계상 대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조금 까다로울 것 같은 문제들만 골라서 그냥 풀게. 상문제랑. 자, 대표 문제. 우리가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지수끼리 곱하니까 3의 8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뭐 얘를 x라고 한다면 뭐 3의 5x제곱이 돼. 그럼 얘가 3의 23제곱이니까 이건 지수 법칙에 의해서 3의 8 플러스 5x가 3의 23제곱이죠. 그래서 얘가 얘랑 같아야 되지. 따라서 8 플러스 5x는 23이니까 넘겨서 5로 나누면 x는 3이 되죠. 자, 다음을 만족시키는 x값을 구하시오. 자, 밑을 우리가 통일할 수가 있지. 그지? 그러면은 25는 5의 제곱이니까 5의 제곱에 2x-1제곱이 5의 x 플러스 4제곱이랑 같다. 그럼 우리가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럴 때는 지수를 곱하죠. 4x-2가 5의 x 플러스 4랑 같다. 따라서 얘랑 얘랑 같아야 되지. 그러면은 4x-2가 x 플러스 4랑 같으려면 넘기니까 3x는 6이 돼서 x는 2가 되죠. 자, 다음 세 수의 대서관계를 비교하시오. 자, 우리가 2, 3, 6의 거듭제곱이야. 근데 우리가 2, 3, 6은 서로 우리가 밑을 같게 만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지수들을 같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 자, 봐봐. 50하고 40하고 20이면은 얘를 어떻게 하면 같게 만들어줄 수가 있냐? 이 세수의 최대 공약수가 10이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수 법칙을 거꾸로 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만 놔두고 그 다른 수, 그러니까 얘는 5 곱하기 10이잖아. 그러면은 그 5는 안에다가 집어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얘 같은 경우는 10을 놔두고 4를 안으로 넣어주고, 얘 같은 경우는 10을 놔두고 2를 안으로 넣어줄 수 있지. 그지? 그럼 얘는 지금 뭐냐면 이게 ABC인데 얘는 32의 10제곱이 되고 81의 10제곱이 되고 36의 10제곱이 되면은 같은 거듭제곱이니까 당연히 밑이 큰 애가 크겠죠. 그러니까는 B가 가장 크고 그 다음 C고 그 다음 A가 되겠지. 잘못 썼다. 이렇게 돼야 되지. 자, 마찬가지로 지수들이 전부 다 50, 40, 30, 10이어서 최대 공약수가 10이잖아. 그러니까 10을 놔두고 나머지 수를 안으로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얘는 3의 5제곱의 10제곱, 얘는 5의 4제곱의 10제곱, 얘는 10의 세제곱의 10제곱, 얘는 그대로.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3의 5제곱을 하면 243?
다음에 얘는 625, 얘는 1000, 얘는 500 그대로. 따라서 작은 것부터 나열을 하시고 그랬으니까는 이거 순으로 쓰면 되겠죠. 자, 다음 중 가장 큰 수를 찾으시오 그랬어. 자, 이거는 이 5개의 수를 한꺼번에 비교하기가 힘드니까 지수들이 막 10, 40 이런 수들은 비교하겠지만 19, 13 이런 수들이 있잖아. 약간 우리가 토너먼트 식으로 뭐 하나씩 우리가 올려봅시다. 자, 먼저 1번, 2번 비교해볼까? 그럼 이거는 40제곱이고 20제곱이니까 얘를 우리가 20제곱으로 썼을 때 1번 같은 경우는 6의 제곱에 20제곱으로 쓸 수가 있잖아. 그럼 얘는 36의 20제곱이니까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니까 얘는 탈락. 그 다음에 이제 얘와 얘를 비교해볼까? 그럼 얘는 36의 20제곱이고 얘는 36의 19제곱이야. 그럼 얘 탈락. 자, 그 다음에 얘를 비교해볼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0제곱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얘를? 그러니까는 4제곱, 6의 4제곱에 10제곱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럼 6의 4제곱하고 576 중에서 누가 더 큰지를 보면 되잖아. 그럼 6의 4제곱은 36을 2번 곱한 거랑 똑같으니까는 얼마가 될까? 216에다가 수가 꽤 큰 수가 나오네. 1296이 나오네. 그러니까는 너도 탈락. 자, 마지막 이제 얘 남았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125가 5의 세제곱이잖아. 그러면 얘는 5의 지금 39제곱이랑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바로 비교하기 힘드니까 선생님이 이걸 한번 소인수분해해서 생각을 해봤거든. 그러면은 6의 40제곱하고 5의 39제곱이야. 그럼 당연히 밑도 크고 지수도 크니까 얘가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지. 자, 194번 자연수 x의 값을 구하시오. 우리가 지수 법칙에서 나눗셈은 지수끼리 뺄 셈과 같다 그랬죠. 자, 그럼 이건 먼저 계산하면은 a의 8제곱에다가 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의 8제곱에서 2x를 뺀 거니까 여기서 얘가 6이 되려면 ax는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되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11에 이거를 얘로 나누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 나눗셈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그럼 우리가 지수끼리 뭘 해? 뺄셈을 하죠. 그러니까 11에 5-2x에서 뭘 뺀 거냐면 이걸 뺀 거야. 이 전체를.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로 바뀌고 빼기 이렇게 되겠죠. 이게 121은 11의 제곱이죠. 따라서 얘가 2가 되는 거지. 정리해보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2가 되려면 x는 마이너스 1이 되지. 자, 199번 가로에 거듭제곱이 있으면 우리가 분배를 해줄 수가 있다 그랬어. 이 문제처럼 얘는 5의 b제곱 곱하기 x의 ab제곱, 얘가 125의 x의 6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거 두 개가 이제 같으려면 b는 얼마가 돼야 돼? 5의 몇 제곱이 125야? 3이죠. 그래서 b는 3이 돼야 되고, b가 3이면은 여기 지수가 3의 2가 되니까는 3의 2가 6이려면은 a는 2가 되죠. 따라서 두 개를 더하면은 5. 자, 이것도 기본적인 건데 우리가 24를 소인수분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잖아. 걔 전체의 5제곱을 한 거야. 그러면은 분배를 해주면 2의 15제곱 곱하기 3의 5제곱이니까 a, b를 쉽게 찾을 수가 있지. 자, 먼저 324를 소인수분해 해보면 자, 2의 제곱 곱하기 81이 3의 4제곱이죠. 그래서 x는 2가 되고 y는 4가 되잖아. 그지? 그랬을 때 우리가 320 쏘리 이거 잘못했다. 그거의 세제곱이잖아. 그러면은 2의 6제곱이 되고 3의 12제곱이 되지. 그지? 선생님 실수했네. 여기 세제곱 있죠. 그러면은 x는 6이 되고 y가 12가 되지. 맞죠? 그래서 또 a를 우리가 소인수분해 하시고 그랬어. 그러면 a의 제곱이 324의 세제곱이랑 같다는 것은 지금 324를 선생님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거를 x의 6제곱 곱하기 3의 12제곱이 a의 제곱과 같은 거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얘가 누구의 제곱으로 제곱이냐 물어봤으니까 얘를 어떤 2로 묶어주면, 제곱으로 묶어주면 얘는 2의 세제곱과 3의 6제곱의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분배를 거꾸로 한 거야. 묶어준 거야, 2로. 그럼 a는 누구겠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6제곱이 되겠죠.
자, 분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로가 있으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수를 분배해 줄 수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 하나씩 찾아볼까? A는 얼마가 돼? 곱해서 6이 돼야 되니까 2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3의 세제곱이 B가 되니까 B는 27이 되겠죠. 그 다음에 C는 3이 되겠지. 따라서 A는 2가 되고, B는 27이 되고, C는 3이 돼야죠. 더하면은 32. 자, 그 다음에 뭐 지수법칙 종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얘를 다 곱했을 때는 지수끼리 합과 같으니까 1부터 4까지 더하면은 얼마가 돼? 10이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나누면 14, x의 14제곱에서 마찬가지로 x의 10제곱을 나누면은 빼기를 하니까 x의 4제곱이 돼야 되지. 틀렸죠. 자, 먼저 부호는 마이너스는 5번 곱해도 마이너스고, 자, 분배해주면 y의 10제곱, x의 25제곱. 얘가 맞았네. 그지? 자, 나머지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나머지 문제들이 혹시 잘 안 풀린다면 다시 한번 자기가 지수법칙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꼼꼼하게 한번 풀어보세요.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대표 문제. 여기는 이제 뭐 활용 문제인데, 일생활 문제, 실생활 문제. 자, 문제 먼저 잘 읽어보시고, 우리가 그 1MB가 2의 10제곱 1024kB니까 또 1kB가 2의 10제곱 바이트야. 그러면 1MB는 몇 바이트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요놈이랑 요놈이랑 곱한 거랑 같죠. 그지? 킬로바이트의 이거 배수고, 그 다음에 얘는 이거 배수야. 그러니까는 총 몇 배가 되는 거야? 이거 두 개 곱한 거 배수가 되잖아. 즉 2의 10제곱 곱하기 2의 10제곱 바이트가 된다고. 얼마가 돼? 2의 20제곱 바이트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20MB는 몇 바이트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돼? 20을 곱하면 되잖아. 따라서 20MB는 20 곱하기 2의 20제곱 바이트인데, 우리가 이걸 10 곱하기 2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냈으니까 얘는 10 곱하기 2지. 따라서 10 곱하기 2의 21제곱 바이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좀 상식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1리터가 몇 밀리리터야? 1000ml지. 그죠? 우유 같은 거 보면 알죠? 우유. 그럼 우리가 3리터 같은 경우는 3000ml잖아. 그지? 근데 이 3리터의 양을 6개의 같은 양으로 나누었더니 한 컵에 담긴 음료수의 양이 이렇게 표현됐대. 그러니까는 한 컵에 담긴 양은 몇 ml냐면, 한 컵은 얘를 6으로 나누면 500ml지. 그럼 얘를 우리가 소인수분해 했을 때 2하고 5의 거듭적으로 표현하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ml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따라서 2하고 3이니까는 3에서 1을 빼면 1이 되겠죠. 자, 어떤 세균이 30분마다 2배가 증가한대. 코로나니? 자, 어쨌든 8마리가 4시간 후에 2의 K제곱마리가 된다고 할 때 K를 구하시오. 그럼 우리가 30분에 2배가 증가한다면 4시간은 30분이 몇 회가 진행된 거냐면, 우리가 몇 회냐? 8회가 진행된 거지. 30분을 우리가 1회라고 한다면 1회마다 2배가 증가돼. 그럼 8회면은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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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이렇게 돼서 2의 8제곱만큼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8마리, 처음에 애초에 8마리가 2의 8제곱배가 되니까는 걔는 몇 배가 되는 거야? 8은 2의 세제곱이 돼서 2의 11제곱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K는 11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수법칙에 의해서 곱하기에서는 지수끼리 더한다 그랬어요. 그럼 x는 얼마가 돼? 6 더하기 6 더하기 6을 하니까 18이 되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 두 번째, 똑같은 거를 우리가 3번 더했어.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 만약에 a 더하기 a 더하기 a를 하면 우리가 3a라고 하듯이 3 곱하기 a인데, 이건 뭐냐면 a를 3개 더했던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똑같은 걸 3번 더하니까 얘도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3 곱하기 3의 6제곱. 그래서 얘가 3이 몇 개가 돼버려? 7개가 돼서 y가 7이 되죠. 따라서 x 빼기 y는 11.
방금 대표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이런 문제도 뭐 어려운 건 아니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상문제. 우리가 지수 법칙을 선생님이 거꾸로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어. 그럼 우리 지수가 더해져 있으면 얘 같은 경우는 3의 x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9잖아. 그러니까 9 앞에다 쓰면 9 곱하기 3의 x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같은 방법으로 얘가는 3의 x제곱 곱하기 3이니까 플러스 3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3의 x제곱, 이게 지금 117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봐봐, 이거랑 똑같아. 3의 x제곱을 a라고 한다면 9a 더하기 3a 더하기 a를 계산하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3의 x제곱이 9개가 있고 3개가 있고 1개가 있어. 그럼 걔들을 다 더했을 땐 3의 x제곱이 몇 개가 있겠어? 이 개수들을 더한 것만큼 있겠지. 즉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13a라고 하듯이 얘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13 곱하기 3의 x제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 이런 문제 해결하려면. 그럼 양변을 우리가 13으로 나누면은 3의 x제곱은 얼마가 되냐면 9가 되죠. 따라서 9는 3의 제곱이니까 x가 2가 되지. 이 유형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 봐봐. 자, 여기부터 보시면 얘는 2 곱하기 2의 5제곱이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3의 거듭제곱으로 바꾸면서 한번 더 해볼까? 그러면은 3개가 있으니까 3이야. 곱하기, 그 다음에 9의 제곱은 3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3의 4제곱과 같죠? 마찬가지로 3개를 더하니까 3 곱하기 3의 5제곱이고, 마찬가지로 4개를 더하니까는 4 곱하기 4의 세제곱인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2의 거듭제곱으로 바꾸면 2의 제곱의 세제곱이니까 2의 6제곱으로 쓸 수가 있죠. 그지? 그럼 우리가 얘는 2의 6제곱이고 얘는 3의 5제곱 곱하기 3의 6제곱이죠. 그 다음에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2의 6제곱이니까 2의 8제곱. 자, 약분 5개 없애버리면 여기 하나 남고 6개 없애버리면 여기가 2개가 남죠. 따라서 4분의 3. 자, 다음 2의 4제곱을 a라고 할 때 얘를 a를 사용해서 나타내라. 자, 이런 문제 시험에도 잘 나오니까는 좀 잘 해봐자. 못한 친구들 좀 많더만. 자, 그럼 얘가 2의 거듭제곱이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면 2의 제곱의 세제곱이니까 6제곱, 얘는 제곱의 7제곱이니까 2의 14제곱. 그럼 얘가 더 크니까 어떻게 하라 해서 분모에다 쓰는 거죠. 요놈의 차를. 2의 8제곱분의 1이야. 자, 2의 4제곱이 a면은 2의 8제곱은 우리가 2의 4제곱의 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 그지? 이렇게 얘를 보고 얘를 이렇게 쪼갤 수 있어야 된다 했어요. 그러면 a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유형은 까다로워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선생님 최대한 풀어볼게. 자, 마찬가지로 얘를 a를 써서 나타내야 돼. 그럼 얘를 우리가 5의 거듭제곱으로 바꾸면은 5의 제곱의 9제곱이니까 18제곱이지. 그럼 5의 세제곱분의 1을 a라고 했으니까 얘도 5의 세제곱의 6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 그럼 얘는 a의 이게 아니죠. 이게 a죠. 그러니까는 a의 6제곱이라 할 수 있죠. 그치? 왜냐면 얘를 우리가 a는 6제곱이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5의 세제곱분의 1의 6제곱을 쓸 수가 있잖아. 자, 마찬가지로 18을 얘를 a와 3으로 거듭적으로 이제 쪼개기 위해서 소인수분해를 하면 2 곱하기 3의 제곱인데 그거의 세제곱이야. 그러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6제곱이지. 다 나왔네. 그럼 2의 세제곱은 a고, 그 다음에 3의 6제곱은 3의 제곱으로 표현을 했을 때 얘를 3의 제곱의 세제곱이잖아. 그러니까는 b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ab의 세제곱. 자, 먼저 할 일 360을 소인수분해해서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자, 2의 세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얼마니? 3의 제곱 곱하기 5 이거의 x제곱이야. 그치? 그럼 이걸 먼저 분배를 해주면 2의 3x제곱 곱하기 3의 2x제곱 곱하기 5의 x제곱인데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지금 x제곱이야. 그러면 얘는 2의 x제곱의 세제곱 3의 x제곱의 제곱 5의 x제곱이니까 a의 세제곱 b의 제곱 c라고 할 수 있죠.
자, 또 애들이 잘 못하는 유형이 나왔네. 응? 자, 그럼 이것도 지수법칙을 거꾸로 잘 해주면 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빼기가 있으면 얘를 나눗셈으로 바꾸고, 더하기가 있으면은 곱셈으로 바꿔서도 할 수 있어야 돼. 즉, a는 2의 x제곱 나누기 2의 제곱. 즉, 이게 4야. 그럼 4가 나눠져 있으니까 1로 보내면은 4a가 2x제곱이죠. 왜 이렇게 바뀌었냐? 8의 x제곱을 a를 사용하려잖아. 뒤에 뭐 여기 뭐 달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얘도 달린 거 없는 상태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2의 세제곱의 x제곱, 즉 3x제곱이죠. 즉 2의 x제곱의 세제곱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 그지? 그럼 얘가 지금 4a니까 4a의 세제곱이 돼서 64a의 세제곱. 자, 우리가 얘를 ka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수가 다르면은 뺄셈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지수를 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누구를 바꿔주는 게 푸는 방법은 솔직히 선생님이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 일단은 지수가 더 작은 애를 기준으로 얘를 쪼갤 수가 있어. 어떻게 쪼갤 수가 있냐면 2의 5제곱 곱하기 2의 48제곱 이런 식으로. 얘가 48이니까. 그럼 얘가 지금 뭐냐면은 32 곱하기 2의 48제곱 빼기 2의 48제곱이거든. 그럼 2의 48제곱 32개에서 한 개를 빼니까 31 곱하기 2의 48제곱이야.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라 그래서 2의 50제곱을 a라 했잖아. 그럼 얘도 48로 만들어 버리자. 그러면은 2의 제곱 곱하기 2의 50제곱이 a니까 양변을 4로 나누면 아니 50이 아니라 48이죠. 2의 48제곱은 4분의 a가 되지.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면 4분의 31a가 되는 거지. 그래서 k는 4분의 31. 아니면 둘 다 50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건 이제 방법 1이라고 한다면 얘를 50으로 바꾸면은 8 곱하기 2의 50제곱이지. 맞아? 2의 세제곱 곱하기 이거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꿔주냐? 일단 2의 50으로 만들고 얘를 누구로 나누면 돼? 2의 4제, 그러니까 2의 제곱으로 나누면 되잖아. 그지? 2의 제곱으로 나눈다는 것은 앞에다가 4분의 1을 붙여도 되겠지. 4로 나누는 거니까. 그럼 이걸 계산하면 얘는 4의 32에서 4분의 1을 빼니까 4분의 31 2의 50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지. 맞아? 그래서 이렇게 4분의 31 똑같이 나오지. 자, 마찬가지로 71을 우리가 소인수분 했을 때 2하고 3의 거듭적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야. 이거의 x제곱이야. 즉 2의 3x제곱이니까 이것도 x제곱의 세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3의 x제곱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얘는 a라고 하면 돼 그냥. 그럼 얘는 뭐라고 해야 돼? 얘를 뜯어내라고. 어떻게? 지수법칙. 이렇게. 그러면 3의 x제곱은 3분의 1b가 되죠. 따라서 얘가 3분의 1b의 제곱이니까는 9분의 1b의 제곱이 돼서 숫자를 제일 앞에다 쓰면 9분의 1 a 세제곱 b의 제곱. 자, 몇 자리 자연수냐고 물어본 것은 선생님이 예전에도 이거 강조 많이 했는데 우리가 2 곱하기 5가 10이잖아. 그러니까 공을 하나 만들 수가 있는 거야. 2하고 5가 한 개씩 있으면. 그 다음에 2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10의 제곱이 돼서 공이 2개가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지수가 얘 공의 개수랑 똑같아. 2, 5가 만났을 때. 그죠? 이거 가지고 우리가 몇 자리 수냐는 걸 우리가 찾는 거야. 그러니까는 앞에 있는 그 개수에다가 공의 개수를 더해주면은 이 자리수가 나오잖아. 총 자리수가. 그지? 그러면 얘가 2하고 5가 총 몇 번이 들어있냐면 4번이 들어있어. 더 작은 걸 기준으로 해야겠죠.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얘를 이제 지수법칙 써서 쪼개야 돼.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4제곱 곱하기 5의 4제곱.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의 개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숫자 뒤에 공이 몇 개가 붙어 있어? 4개가 붙어 있다는 얘기야. 2의 세제곱 곱하기 10의 4제곱이니까. 즉, 8 곱하기 얘거든. 따라서 얘는 8, 0, 0, 0, 0. 공이 4개가 붙은 몇 자리수? 5자리수죠. 왜? 이 8까지 포함해서. 그죠?
그래서 n이 5가 되는 거지. 하나 더 해볼까? 그러니까 다른 거는 필요 없어. 그냥 다 앞에다 써버리고 2하고 5가 몇 번 들었는지만 보면 돼. 그럼 2하고 5가 몇 번 들었어? 11번 들었잖아. 좀 빠르게 풀어볼까? 11번 들었어. 그럼 공이 11개야. 그럼 앞에 숫자가 몇 개가 남아? 2의 제곱하고 3의 제곱이 남잖아. 얘가 얼마야? 36이지. 그러니까 36 뒤에 공이 11개다. 36은 몇 자리야? 2자리지. 더하면 몇 자리가 돼? 13자리가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각자리 숫자의 합을 구하려 했는데 어차피 공은 다 더해봤자 0이니까는 이거 두 개만 더하면은 이거 합은 얼마가 돼? 9가 되는 거지. 9. 따라서 13 빼기 9에서 4. 마찬가지로 몇 자리 자연수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어디다 관심을 둬야 돼? 2하고 5의 거듭제곱. 그럼 얘는 2의 6제곱이고 5의 8제곱이야. 그럼 공통적으로 몇 번 들었어? 6번 들었죠. 그지? 6번. 공이 6개야. 그럼 그 앞에 있는 숫자는 5의 제곱. 5가 2개 남으니까. 즉 25. 25 뒤에 공이 6개니까. 이건 2개고. 그래서 8자리 수가 되는 거지. 그죠? 자, 이것도 상문제지만 앞에 배웠던 내용하고 같이 종합해서 문제를 생각을 하면 돼. 똑같은 걸 4번 더 했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 4 곱하기 2의 5제곱. 그지?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의 제곱 곱하기 2의 5제곱이니까 2의 7제곱이란 거야. 그걸 이제 어렵게 나타내려고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3 곱하기 5의 6제곱. 그럼 3은 뭐 여기다 쓸까 그냥? 이 문제야. 얘가 몇 자리 수냐고 물어봤어. 그럼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어디다 가져야 돼? 2하고 5가 몇 번 들어있냐를 보면 돼. 그럼 몇 번 들어있어? 6번 들어있잖아. 그럼 나머지 수를 앞에다 쓰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6제곱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숫자 뒤에 공이 6개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6 뒤에 공이 6개가 있으니까 몇 자리수? 7자리 수지. 자,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돼? 소인수분해해서 2하고 5가 몇 번 들었냐는 거야. 자, 소인수분 해봅시다. 그러면 2 곱하기 3의 9제곱이니까 2의 9제곱 곱하기 3의 9제곱. 마찬가지로 얘는 3 곱하기 5의 6제곱이니까 3의 6제곱 곱하기 5의 6제곱.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자, 남아있는 수들을 보면 2하고 5는 7번이 들었죠. 그지? 나머지 수는 앞에가 2가 2번, 3이 3번, 뒤에는 2가 7번, 5가 7번. 따라서 이 숫자 뒤에 공이 7개가 붙어 있는 거야. 그럼 이 숫자는 계산해야 돼. 그럼 36 곱하기 3이니까 108? 108 뒤에 공이 7개가 있어. 이거 3개니까는 몇 자리수? 10자리수가 되는 거죠. 자,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을 할 때는 먼저 거듭제곱을 먼저 풀어주세요. 그러면은 9x의 4제곱 y의 제곱 곱하기, 자, 마이너스부터 했을 때는 지수 확인, 홀수니까 마이너스 그대로 살아있고, 그리고 특히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을 땐 가로는 이렇게 쳐줘 그대로 예의상. 그러면 8x의 세제곱 y의 세제곱 곱하기, 한 번만 더 쓰자. 자, 한 번에 계산할 거예요. 숫자는 숫자끼리. 그러면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 왜 이렇게 크냐? 얘부터 계산해보자. 40 곱하기 9니까는 360. x는 x끼리 7제곱에다가 11제곱 곱하면은 5제곱에다가 8제곱. 따라서 a, b, c잖아. 그지? 뭐 계산 한번 되고. 자, 두 칸씩 곱해서 가는 결과를 아래 쓴 것이다. a에 알맞은 수를 구하시오. 곱해서 계산하고 곱해서 계산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뭐 A, B, C 순서는 상관없이 이 결과가 나오려면은 뭐부터 생각해야 되는지를 보면 돼. 자, 그럼 먼저 A를 먼저 구할 수가 있을까 봤더니 못 구해. 왜냐면 여기도 모르고 이를 거듭 것도 모르잖아. 그치? 알 수 있구나. A는 5네. 5지만 우선 놔둘게. 그 다음에 B는 B는 우리가 Y를 통해서 알 수가 있네. 여기가 Y의 세제곱이고 Y의 B제곱인데 곱해서 6제곱이 되려면 우리가 B는 3이란 걸 알 수가 있죠. 그지? 곱해서 더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A는 얼마가 되냐면 A는 아까처럼 5죠. 그 다음에 C.
C는 X의 거듭제곱에 있으니까는 X의 제곱 곱하기 X의 세제곱 더하면은 5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되고. 자, 살짝 복잡해 보이지만 당황하지 않고 열심히 풀면 돼. 자, 먼저 거듭제곱 먼저 풀어봅시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세제곱이니까 8x의 6제곱 y의 세제곱. 자, 이건 바로 나눌 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바로 나눠버릴게. 바로 나눠버리면 얼마가 되냐면 2x의 제곱 y의 5제곱을 얘로 나누는 거야. 얘로. 곱하기로 쓸까? 아니면 바로 나눌까? 이것도. 바로 나눠도 돼. 그러니까 얘를 밑에다 쓰면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지? 이거 두 개 결과가 얘고. 그럼 얘는 이렇게 약분되고 또 이렇게 약분되면 얘가 4가 되고 이렇게 약분되면 얘가 2가 돼서 남아있는 숫자들을 써봐봐. 좀 헷갈리네. 마이너스 4분의 1 숫자, 그 다음에 x의 4제곱? 밑에 있냐? 밑에 있구나. x의 4제곱, 그 다음에 y는 어디 있어? 위에 있죠? y의 제곱. 좀 표현이 이상하네. 다시 쓰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4x의 4제곱 분의 y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a, b, c 더하래 10. 자, 계산 문제 정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다 마찬가지로 해보고. 자, 요 놈은 같이 해봅시다. 얘는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곱하기로 한번 고쳐보자. 차근차근. 그럼 얘는 거듭제곱이 지금 b의 제곱 x제곱 y제곱이잖아. 근데 얘는 곱하기로 고치면 분모로 가시고, 그 다음에 얘는 역수. 그러면 y 세제곱분의 3x의 제곱이야. 자, 이제 비교를 해봅시다. 숫자 먼저 봐볼까? 이렇게 세 개 계산해서 6이 나와야 돼. 그러려면 이거 두 개 먼저 계산해도 되죠. 그럼 54야. 맞나? 54. 그럼 54 잠깐만. 그럼 54를 여기 따로 쓸까? 54를 b제곱으로 나눈 게 6이 나오려면 b제곱이 얼마가 돼야 돼? 9가 돼야 되지. 그지? 그럼 b가 자연수기 때문에 b는 3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3 찾았어요. b가 3. 그 다음에 x 봅시다. x 4제곱을 x제곱으로 지금 나눈 거죠. 그러면 빼면 x제곱. 이건 문제 없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 어딨냐? c 어딨냐? c. 여기구나. c가 여기구나. 쏘리. 이렇게 곱하면은 이렇게 약분되고 x 4제곱이 남으니까는 c가 4가 되지. 그지? 마찬가지로 이제 y를 보면 y a제곱에서 y제곱으로 나누고 얘도 나누네. 그게 밑에가 두 개가 남아야 돼. 그럼 이거 두 개 먼저 곱했을 때가 y 5제곱이야. 여기는 y제곱이고. 약간 이런 거야. 이랬을 때 얘가 분모에가 y제곱이 있어야 돼. 그러면 얘의 개수가 얘의 개수보다 두 개 더 적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3이 돼야 되죠. a는. 그치? 그래서 a는 3, b는 3, 그 다음에 c는 4. 더하면은 뭐 10 나오겠죠. 다음을 계산하시오. 복잡하네. 복잡해도 거듭제곱만 먼저 풀어주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x의 세제곱 y의 6제곱을, 자, 거듭제곱 여기다 써주고 우리가 곱하기 한꺼번에 합시다. 25x의 제곱 y의 제곱을 곱하기로 고치면 y의 제곱분의 25x제곱 곱하기 얘도 먼저 따로 계산해주면 y의 6제곱분의 8x의 세제곱이니까 역수가 아니지. 그냥 써야지. y의 6제곱 8x의 세제곱. 자, 계산했을 때 순서는 먼저 부호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숫자 25 곱하기 8 200인가? 맞죠? 그 다음에 x는 5제곱에다가 세제곱을 하니까는 x는 8제곱, 그 다음 y는 이렇게 없어져 버리고 y 밑에가 두 개가 남네. 이렇게 표현할까? 같은 거 찾아봐. 여기 있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풀어보시고 쌍문제. 선생님은 이런 문제를 볼 때 먼저 스캔을 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할 수 있는 게 먼저 무언가, 응? 어떤 미을 이용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상수 같은 경우는
a를 몰라. c도 모르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어 아직. 그 다음에 x의 3a 제곱, x의 b 제곱, x의 제곱 몰라. 이것도 두 개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y를 봐봐. y를 보면 y의 a 제곱, 여기는 나누기 y, 그 다음에 곱하기 y 제곱이 y 세제곱이래. y만 보면.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a를 찾을 수가 있지. a를 먼저. 그럼 얼마가 돼야 되냐? 2를 빼서 2를 더한 게 3이 되려면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지. 2. 그지? 2에서 1 빼서 1을 더해야 되니까. 그죠? 이런 거죠. a 빼기 1 더하기 2가 3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a는 얼마 됐죠? 아까 내가 2가 돼야 된다고. 2. 자, 그럼 이제 여기 알아. 우리는 여기가 4x의 6제곱 y의 제곱이란 걸 알아. 그럼 이제 숫자 봐볼까? 그럼 4 나누기 4 곱하기 2. 4 나누기 4 1에다 곱하기 2 하니까 c는 2가 되는 거죠. 그치? 아까 a가 얼마였지? 2였고. 그 다음에 b는 x의 지수에 있네. 그럼 x만 봐. 그럼 x의 6제곱에서 x의 b제곱으로 나눴어. 그래서 x 5제곱을 곱했어. 근데 그 결과가 x제곱이 나와야 돼. 그럼 6에서 빼서 더해서 5가 돼야 돼. 한번 써볼까? 이게 2여야 돼. 그럼 얼마야? x 얘는 9, b는 9. 맞냐? 뭐 계산 잘 해보면 맞겠지? 그러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5. 자, 네모안에 알맞는 식을 구하시오. 자, 이럴 때는 좀 덜 헷갈리려면 나눗셈을 곱하기로 고쳐봐봐. 이걸 어떤 한 문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얘를 먼저 우리는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 그지? 이거 두 개 곱하기니까 곱하기는 순서 상관없이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24 x의 4제곱 y의 세제곱을 어떤 무언가를 이렇게 곱해서 얘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분의 얘를 구하려면 여기서 이거를 나누면 되죠. 즉 네모분의 1은, 그지? 이거 두 개 곱해서 얘니까 여기서 이걸 나누면 되잖아. 그럼 나누면 바로 나눌 수 있죠. 12xy가 되죠. 따라서 네모는 역수잖아. 뒤집은 거 12xy분의 1이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했던 연산하고 비슷해. 어떤 식에서 얘를 곱했더니 굳이 식 안 써도 되는데 여기서는 얘가 됐대. 응? 그러니까 뭐와 곱했는데 얘를 알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이걸 나누면 되잖아. 네모는 여기에서 얘를 나눈다. 얘를 나눈다는 것은 역수를 곱한다는 거랑 똑같죠. 따라서 숫자 계산 마이너스 18 약분 그러면 x의 4제곱 y가 되죠. 이거 문제만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식은 이거 두 개 곱한 거랑 같다. 여기 있는 식은 이거 두 개 곱한 거, 여기 있는 식은 이거 두 개 곱한 거. 따라서 얘가 a제곱 b제곱이니까 얘랑 얘랑 곱해서 얘가 되려면 얘는 a, b의 7제곱이 돼야 되겠지. 곱해서 얘가 되려면 마찬가지로 이거 두 개 곱해서 얘가 되려면 얘는 a, b의 4제곱이 돼야 되고 이거 두 개 곱해서 얘가 되려면은 얘는 얘가 좀 더 크네. 여기는 a가 돼야 되고 일단 그 다음에 얘는 b의 제곱분의 1이 돼야 되잖아. 곱해서 b제곱이 되려면. 따라서 b제곱분의 a. 자, 사각기둥의 부피를 구하랬어. 부피 구하는 공식이 뭐야? 윗넓이 곱하기 높이.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얘인 정사각형이니까 이걸 두 번 곱하는 거잖아. 밑변, 그 밑넓이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밑넓이는 얘의 제곱이니까는 9x의 8제곱 y의 6제곱이 되죠. 얘를 두 번 곱하면. 그 다음에 높이가 얘니까 높이는 x의 6제곱분의 y의 세제곱 계산하시면은 이렇게 약분되니까 9x의 제곱 y의 9제곱이 되죠. 9의 부피는 원뿔의 부피의 몇 배냐 그랬어. 9의 부피 구하는 공식이 뭐야? 반지름이 할 때 4분의 3파이 r의 세제곱이죠. 그치? 그 다음에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야. 그러면 9의 부피는 4분의 3파이 곱하기 이걸 3번 곱한 거. 즉 4분의 3 얘부터 쓰자. 27 a 세제곱 b의 세제곱 파이거든. 즉 4분의
4분의 81